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새 청약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대한 옵션 분석을 할 건데요. 옵션 표와 평면도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는 입지나 환경에 큰 장점이 있는 아파트고, 옵션을 풀옵션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고급화 아파트 트렌드인 조명이나 바닥, 욕실에 대한 옵션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옵션은 기본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4 사이즈입니다. 우선 84에 비해서 74의 주방 자체의 레이아웃은 조금 잘 나온 편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도 이 싱크볼 왼쪽에 바로 빠져 있고요. 쿡탑하고 오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잘 빠져 있어요. 우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옵션을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주방 스타일업 첫 번째인데요. 주방 벽하고 상판 그리고 선반 세 가지가 묶인 옵션인데, 만약에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판이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조 대리석의 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은 꼭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쿡탑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쿡탑밖에 옵션이 제공되지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를 하시고 새롭게 옵션을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븐 같은 경우에도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에어프라이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오븐에 에어프라이와 전자레인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오븐도 입주한 후에 새롭게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식기세척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 옵션인데요. 이 냉장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최신 비스포크 모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냉장고 옵션을 선택하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수납장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옵션은 웬만하면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트월 옵션하고 이 소파 뒷벽의 타일, 그리고 이 복도의 타일까지 한꺼번에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실 스타일업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세라믹 타일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시트 판넬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픽처 레일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라믹 타일이 들어가는데, 이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이 다른 벽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시트 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선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쪽이 조금 매칭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바닥도 포세린 타일 옵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선택하더라도 이쪽 벽, 그리고 이쪽 벽, 이렇게 바닥, 이렇게 세 가지가 약간 부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감재를 보시면은 이 거실의 아트월 자체도 벽 타일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아트월도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약간 엉성한 타일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거실에서 74 타입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천장 보시면은 이 거실 우물 천장이 다른 타입과 다르게 74는 유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 자체도 50만 원으로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넣으면 간접등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물 천정 자체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렇게 무드등 공사를 하실 때나 이럴 때 우물 천장이 나중에 공사하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넣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당연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확장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옵션으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데,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붙박이장은 꼭 넣어야 되는데,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1동에 5라인, 그리고 103동에 1라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벽면 쪽에 붙박이장을 넣으면은 침대의 머리 방향이 둘 다 서북쪽 방향, 그리고 북동쪽 방향을 향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침실 3인데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침실 3에 있는 이 붙박이장도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이 중문 옵션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중문은 기본적으로 시공을 하시고 계신데 이 이스트폴에 들어가는 중문 자체가 아린 MHC라는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150만 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귀찮으시다면 선택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난 예쁜 중문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입주하고서 설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욕실 벽 타일인데요. 이렇게 욕실 벽 타일이 600각짜리가 들어가는 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욕실 벽 타일 색상이 바닥하고 일치감도 크게 없고 그리고 바닥도 600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욕실 옵션도 굳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욕실의 기본 타일 같은 경우는 300에 600짜리 타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이 여기 주방 수입 가구랑 그리고 유럽산 원목마루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는 사실 너무 비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주방 수입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하면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마감들도 보시면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기본 타입하고 이 원목마루하고 크게 차이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입 주방 가구하고 이 기본 장 자체가 일단 색상부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선택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74 타입에서 제가 계산한 옵션 가격을 한번 더 해볼게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 870만원, 식기세척기 85만원, 냉장고장 550만원, 우물천정 50만원, 그리고 주방 스타일업 180만원, 그리고 붙박이장 침실 1 380만원, 침실 3 붙박이장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215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74의 옵션을 살펴봤고요. 84도 한번 보겠습니다. 84 A 타입 같은 경우는 주방이 굉장히 단점이 많죠. 일단 식탁 자체가 굉장히 74에 비해서도 좀 불편한 레이아웃으로 나와 있고요. 주방 자체도 조금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74에 비해 조금 나은 점은 여기 주방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 타일 자체는 300에 600짜리가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주방에 있어서 상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 뒷부분의 타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들도 뭐 바닥에 포세린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판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4 같은 경우는 74랑 조금 다르게 저는 이 주방 스타일업 옵션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전은 74랑 마찬가지로 이 쿡탑과 오븐 자체는 그냥 입주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84A 같은 경우에는 이 식기세척기 레이아웃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도어 아래쪽이랑 간섭이 살짝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주방에서 이 위치 말고 다른 데 대안은 크게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감수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74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식기세척기 자체가 비용이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장도 아까 74랑 마찬가지로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장이랑 냉장고는 그냥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하시면 이렇게 그냥 기본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이 장 보시면 굉장히 실용성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옵션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거실 옵션인데요. 이 거실 옵션 같은 경우에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74하고 조금 다르게 이 벽 쪽에 타일보다 시트 마감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74보다 조금 더 일체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시트 자체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월 자체도 여기 보시듯이 74랑 동일하게 기본이 지정 벽 타일이 마감이 되어 있고 유상 옵션만 이렇게 방금 보셨던 이 타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굳이 이 타일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84도 마찬가지로 이 옵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74랑 84A랑 보시면은 이 거실 스타일업 옵션이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도에 들어가는 타일이 빠져서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침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4랑 마찬가지로 84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깔끔하게 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긴 한데요. 그래도 84는 74보다 드레스룸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 A 타입, C 타입, D 타입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1동의 1, 2라인 그리고 C타입하고 D타입까지는 방향 자체가 거실이 이 남동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침실 1번 자체가 붙박이장을 짜더라도 이 머리 방향이 남향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101동, 103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크게 걸리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3동의 5라인 같은 경우만 지금 붙박이장이 짜여지면 침대 머리 방향이 북서향을 향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7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신경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84A도 아까 74랑 마찬가지로 유럽산 원목 마루하고 이 주방 수익 가구는 굳이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옵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에어컨 880만원, 그리고 식기세척기 85만원, 그리고 냉장고 550만원, 그리고 붙박이장은 다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침실 1에 380만원, 침실 3에 1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05만원이 나왔습니다. 74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나왔는데 주방 스타일업을 선택하지 않은 거에서 차이가 나죠. 84 B타입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전체 옵션은 A타입과 같지만 B타입이 확실히 74하고 약간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서 이 84A 타입의 단점들을 좀 상쇄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4랑 비슷하게 식기세척기가 일단 왼쪽으로 빠져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식탁 자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빠져있죠. 기본적으로 84B가 약간 74의 구조하고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전이랑 이런 부분은 아까 84랑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략할게요. 이 거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84A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 84B 타입은 이렇게 벽에 74처럼 타일 옵션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74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타일하고 이 왼쪽의 시트 벽이 조화 자체가 그렇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4B 타입도 그냥 깔끔하게 벽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옵션 비용은 84A하고 동일하게 2,005만원입니다. 이제 101 타입하고 138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사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자체가 이 바닥에 포세린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수입 가구나 거실 스타일업 옵션 같은 부분에 비용을 아껴서 저는 차라리 들어갈 때 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옵션 가격을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지금 74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1억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84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4억 정도 전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분양 단지들보다 다소 비싸게 나온 점은 있지만 저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거주가 편리한 지역이고, 그리고 역과 가까운 점, 이런 입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가 실거주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파트가 단지 그냥 한강 뷰만으로 바라볼 만한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입지와 이런 환경 자체가 실거주하는데 굉장히 충분한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옵션표를 보고 간략하게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실거주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